여러분, 혹시 친구의 표정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거나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밤잠을 설친 적 있나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조금 낯설지만 해방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것이죠.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삶을 버리는 대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속의 행복을 찾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가는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여행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와 연결됩니다. 부모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까지 말이죠. 사회생활은 특히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들러는 모든 고민의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이나 슬픔도 결국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좋아서 혹은 더 인기가 많아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관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평화를 남에게 맡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목적론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목적을 위해 과거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목적론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목표를 위해 행동합니다. 친구와 싸운 뒤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는 과거의 싸움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쉬고 싶다는 현재의 목적을 위해 그 사건을 이유로 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트라우마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세요.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의 고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주에 나 혼자만 산다면 고민이 사라질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비교할 대상도 비판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받고 단톡방의 분위기에 예민해지는 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잊고 있지는 않나요? 관계 속에서 괴로운 이유는 내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의 끈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은 나쁜 것일까요? 아들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기에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열등감 콤플렉스입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안 되라며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최고인 척하며 남을 무시하는 우월 콤플렉스도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월함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 바라보세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나의 열등감은 건강한 성장 동력으로 변합니다. 키가 작거나 공부가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결점이 아니라 앞으로 채워나갈 가능성의 공간일 뿐입니다. 인간관계가 꼬이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내 일에 남을 개입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반응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제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
공부를 안 한다고 걱정하는 것은 부모님의 과제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세요. 반대로 타인에게 나의 기대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넌 그래? 라는 생각은 타인의 과제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내 할 일에만 집중할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내 일과 타인의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제의 분리를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관계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정 욕구에 매달리면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이 좋아하는 행동만 골라 하게 되고 결국 내 색깔을 잃어버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아들러는 칭찬조차 경계했습니다. 칭찬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숙제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친구가 몰라준다고 해서 내 노력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세요.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은 정말 남에게 미움받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의미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1명은 반드시 당신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것과 같아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신념대로 행동할 때 따라오는 훈장 같은 것이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을 위아래로 나누어 보지 마세요. 아들러는 모든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합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등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죠.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역할이 다른 파트너일 뿐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누가 더 잘났는지 서열을 매기지 마세요. 수직적 관계는 경쟁을 낳고 수평적 관계는 협력을 낳습니다. 타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등한 동료가 됩니다. 칭찬 대신 고마워나 도움이 됐어라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이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동등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인간관계의 피로감은 사라지고 신뢰가 싹텄습니다. 챕터 칭찬은 결과에 집중하지만 격려는 과정과 존재 자체에 집중합니다. 100점을 맞았을 때 대단해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격려입니다. 칭찬을 갈구하는 아이는 칭찬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지만 격려를 받은 아이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넌 할 수 있어라는 평가보다는 옆에 있어 줄게라는 공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아서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내면의 용기를 푹 돋아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의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기 수용이야말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가장 커다란 용기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 학교, 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죠. 아들러는 행복의 조건으로 공동체 감각을 꼽았습니다. 남을 적이 아닌 동료로 여기고 내가 공동체의 보탬이 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비난하기보다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기, 떨어진 쓰레기 줍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기여할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풍요로운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관적인 기여감을 느낄 때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긍정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 수용은 못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변할 수 있는 부분인 능력에 집중하기 위해 현재의 나를 우선 인정하는 것이죠. 60점 맞은 시험지를 보고 난 천재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60점이지만 다음엔 70점을 목표로 하자고 다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애쓰지 마세요. 약점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족한 모습까지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용기가 생깁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세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나 명예보다 강력한 것은 타인 기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꼭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오늘 참 좋은 일을 했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기여입니다. 기여는 희생이 아닙니다. 남을 도움으로써 내가 더 큰 기쁨을 얻는 선순환의 과정입니다. 친구의 슬픔을 들어주는 것,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 모두가 공동체를 향한 소중한 기여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생은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직선이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들이 모인 점의 연속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친구와 나누는 대화, 급식 시간의 즐거움,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아들러는 이를 춤을 추듯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추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그 순간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후회에 갇히지 말고 오늘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춤추세요. 인생의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타인의 과제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눈부신 용기의 빛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행복은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춤추듯 행복하게 살아갈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시작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